층간소음은 정말 정녕 없앨 수 없는 문제인가요? 소리가 되게 상대적인 거고 민감한 사람한테는 민감하고 둔한 사람한테는 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민감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배려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경량 충격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경량 충격원으로서 태핑 머신입니다. 하이힐을 신고 다녔을 때 그 소음을 모사한 측정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물 건축살롱입니다. 지난번 건축살롱 2편 OSC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층간소음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삼성물산의 기술력이 제대로 집약되어 있는 용인 레미안 고유한 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두 프로님을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세요, 프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층간소음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열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같이 연구하고 있는 성현경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프로님을 모시고 낱낱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프로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예, 좋습니다. 일단 제가 프로님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정말 정녕 없앨 수 없는 문제인가요? 아쉽게도 솔직히 저 층간소음을 아예 없앨 수는 불가능하고요. 왜냐면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이라는 데는 위층에서는 바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래층에서는 천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층간이라는 그 구조체는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연구소에서는 그런 층간소음을 아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 신공법이나 아니면 신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님, 제가 알기로는 이 층간소음이 소리라고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동하고 소리가 혼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개념으로 봤을 때 낮은 주파수면 진동에 가까운 거고 높아질수록 소리가 되고 더 높으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진동에서부터 근데 층간소음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소리가 나야지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파가 돼야지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군요. 그렇다면 이런 층간소음 바로 윗집이 아니라 옆집 또는 아랫집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진짜인가요? 그거는 일부 사실입니다. 그 아래층까지 쭉 그리고 그 위층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도 전파가 되지만 또 위로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위층에 층간소음이 느껴져서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절대 아닐 수가 정말 있으셨던 거군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층간소음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벽이나 바닥을 엄청 두껍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건물을 만들 때 한없이 두껍게 하면은 공간이 좁아질 거고 한없이 또 두껍게 하다 보면 건물이 높아져가지고 고도 제한에 걸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달 경로상의 매질이 무거워지거나 하면은 그 감쇄를 유도할 수 있어서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마냥 두껍게 만들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 저희가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라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이게 49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서의 소음이 35데시벨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집에서 말만 해도 층간소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도서관이란 공간이랑 뭐 주거 공간 그리고 사무실 공간 그 실용도별로 소음 기준이라는 건 다 다르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49나 50데시벨 정도 어느 정도 크기냐? 보통 이렇게 1m 떨어졌을 때 사람 말소리가 한 60데시벨로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거든요. 작은 소음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층간소음은 약간 좀 그런 거랑 틀립니다. 인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바닥의 참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표준 충격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경량 충격은, 중량 충격음이라는 충격원으로 인위적으로 소리를 발생시켜서 그 발생되는 소음이 아래층에서 들리는 게 49데시벨 이하여야지 이제 그 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집에 퇴근해서 고요하게 나만의 시간이 가질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등급별 데시벨을 일반인인 저도 온몸으로 오롯이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느껴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은 3dB 이상의 차이가 나야지 그 변화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체감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 개 등급을 4dB로 맞춘 거고요. 소리를 비교할 때는 소리가 소멸성이기 때문에 소리가 났을 때 그 동일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또 다른 소리를 비교를 해야지 그 차이를 정확하게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소리를 듣고 한참 걸어가서 1시간 뒤에 또 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까 1시간 전의 소리하고 지금의 소리를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쵸. 제가 프로님 이렇게 외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의 소리니까 그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정들도 동일한 기준값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프로님, 공사비를 아끼려고 대충 지으면 당연히 층간소음이 심해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공사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뭐 자재를 적게 넣거나 아니면 뭐 안 넣거나 뭐 그런 경우도 요즘은 거의 없고요. 뭐 불량 자재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시공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없애려고 뭐 품질이라든가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삼성물산에서 지은 거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자 대면을 해야 될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 거예요. 설계, 시공, 입주자,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 걸까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소리가 되게 상대적인 거고 민감한 사람한테는 민감하고 둔한 사람한테는 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강하게 한 거를 일반화시켜서 공사를 하면은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민감한 사람은 좀 내가 너무 민감하다는 걸 알고 배려를 해야 될 거고 민감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배려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층간소음은 없앨 수는 없다. 다만 줄여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소품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이게 어떤 제품들인가요? 어떤 실험인가요? 바닥 구조에 들어가는 완충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이 전체가요? 예, 이 전체가요. 한 70mm 정도 되고요. 밑에 오면은 점지지로 지지를 해주고 그 위에 흡음제랑 차음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제 난방 코일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몰탈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런 소재의 몰탈인데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런 자재가 들어가거든요. 일반 그 몰탈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특수한 골재를 사용해가지고 몰탈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지금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소프트한 완충제 위에 중량 몰탈 자체가 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층간소음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기술의 집약체가 여기 또 있었네요. 프로님, 그렇다면 이 층간소음은 연구실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나요? 누가 막 뛰어다니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면 저 써주세요. 고생을 안 하셔도 저희가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구두를 신고 걸어 다니는 사람의 발자국의 충격, 그게 태핑 머신.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무거운 충격력을 임팩트 볼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 충격력이라서 실험실에서도 이런 실험을 계속 하지만은 실제 현장에는 넓이나 평형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도 이런 실험을 계속하고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네, 이렇게 프로님들과 함께 이론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이잖아요. 저희가 함께 데시벨 체감 테스트를 해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짠! 네, 저희가 이제 층간소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실제 공간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테스트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또 필요할 텐데요. 우리 프로님께서 들고 계시는 장비는 어떤 장비죠? 임팩트 볼이라고 해서 중량 충격음을 재현시키는 충격원이고요. 그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생기는 충격원을 그대로 모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위에서 아래로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오,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하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살짝 흔들리는 진동의 느낌도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또 제품은 어떤 건가요? 경량 충격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경량 충격원으로서 태핑 머신입니다. 하이힐을 신고 다녔을 때 그 소음을 모사한 측정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하이힐보다 강력한지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동 한번 시켜주실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층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예, 지금 걸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옆에 있는 이 도구는 어떤 도구죠? 이거는 이제 중량 충격원이나 경량 충격원을 가동시켰을 때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소음계입니다. 층간소음을 일으켜줄 우리 프로님을 한번 선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떻게 층간소음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들으시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층간소음의 주범이 되시는 걸로 저희는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네, 그럼 프로님, 저희가 먼저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 공 이름 뭐였죠? 임팩트 볼이라고. 임팩트볼로 한번 층간소음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있는 층간소음 내주세요, 프로님!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이 소리가 꾸준히 들린다고 상상하니까 안 되겠어요. 저 당장 편지 쓰러 가야겠어요. 프로님, 지금 데시벨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50.2dB 정도 나옵니다. 아니 이 임팩트 볼 소리만 해도 저한테 임팩트가 너무 강하게 와닿는데 태핑 머신의 위력은 얼마만큼 강력할지 소리 내주세요. 층간소음. 아니 이거 무슨 소리예요 대체? 데시벨이 어느 정도예요? 66.5dB 정도 나오거든요. 66.5데시벨이요? 네. 프로님, 이런 집에서는 계속해서 살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를 위한 조용한 공간으로 어떻게 이동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로 옆 세대에 1등급 바닥 구조 시공한 무급 세대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한번 층간소음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좋습니다. 삼성물산의 기술력을 제 귀로 낱낱이 들어보러 가볼게요. 네, 프로님, 저희가 층간소음을 또 줄여볼 수 있는 공간으로 와봤잖아요. 그 비결이 여기 있다면서요? 예, 지금 요 윗세대 바닥에는 저희 완충제랑 중량 몰탈이라는 게 시공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공되어 있는 이 공간은 얼마만큼 데시벨을 줄여볼 수 있을지 임팩트 볼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스트레스 풀듯이 임팩트 볼을 던져주세요! 프로님 해달라니까요? 프로님이랑 통화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가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제 귀로 듣기에는 굉장히 멀리 있는 거에서 그렇죠. 문이 닫혔다가 열린 정도의 느낌? 애들이 뛰거나 성인이 걷는 소음들은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한 39.8. 더 강력한 소음이 있었죠. 그 태핑 머신의 강력한 위력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공격해주세요. 지금은 46dB 정도 나왔어요. 아니 어쩐지 아까는 제가 말씀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20dB 정도 저감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윗집에 편지 쓰러 갈 뻔했던 제가 온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기술력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팩트체크 실험 완료했습니다. 예. 자, 근데 저희가 이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좀 있다면서요? 네. 원래 그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은 거실에서 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요 1등급 바닥 구조나 아니면 바닥 구조가 안 깔려 있는 세대가 요 방이래 가지고 방에서 좀 측정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공간 같죠? 소파나 아니면 뭐 침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내부의 소음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험을 완료 한번 해봤는데 마지막 총정리를 하러 또 떠나볼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단순히 벽을 두껍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궁금증으로 와봤는데요. 이 완벽한 해결은 어렵겠지만요. 이렇게 하나하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선물 건축 살롱에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건축에 대한 디테일들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